그날 밤, 지은은 평소처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룸메이트 민지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지은은 자연스럽게 등 좀 주물러 줄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피곤해 라고 말했다. 민지의 손이 지은의 등을 스치자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지은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보수적인 가정을 유지했고, 지은은 대학을 졸업한 후 독립해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는 26살, 같은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로 지낸 지 1년이 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둘은 처음에 온라인 룸메이트 모집 사이트에서 만났고, 서로의 성격이 잘 맞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하지만 그날의 마사지는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은은 민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후로 민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커피를 타며 민지에게 물었다. 어제 그 마사지 좀 이상하지 않았어? 민지는 웃으며 왜? 피곤 풀렸어?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지은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착각일 거야. 난 남자친구도 사귀어봤고 평범한 여자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지은은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도 머릿속에는 민지의 손길만 맴돌았다. 점심시간에 지은은 혼자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했다. 여자끼리 이런 감정은 정상인가? 검색 결과는 혼란을 더했다. 일부는 그냥 우정이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숨겨진 성적 지향이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부모님 알면 어떻게 하실까?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걸 봤다. 오늘은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지만 민지의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식사 중에 민지가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그냥 피곤해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친밀함. 며칠 후, 지은의 회사 동료 수진이 파티를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클럽 가자. 남자들 소개해줄게. 지은은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이게 나를 정상으로 되돌려줄지도 몰라. 클럽에서 지은은 술을 마시며 춤을 췄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대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관심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취한 상태로 민지에게 말했다.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김민지는 놀란 눈으로 지은을 봤고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나도. 너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어? 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어. 둘은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과거에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 때문에 헤어졌다고 털어놨다. 부모님은 절대 이해 못하실 거야. 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다. 아빠는 항상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길 바래. 이게 알려지면? 그 후로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눈빛 교환과 가벼운 스킨십이 잦아졌다. 하지만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이게 옳은가? 사회가 어떻게 볼까?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성 커플들만 보였고 지은은 자신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한편 민지는 더 적극적이었다.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숨기다 보면 더 아파하지만 지은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대답했다. 회사에서 지은의 상사인 팀장이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연애라도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네, 좀 그래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회사 사람들이 알면? 승진은 물 건너가겠지.
집에 돌아와 민지와 마주치자 지은은 갑자기 화를 냈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심어? 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민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미안해. 나도 모르게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 엄마는 돼?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고 지은은 아니, 그냥 일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통화 후 지은은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시작은 이미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말에 함께 쇼핑을 나갔을 때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지은은 황급히 피했다. 사람들 봐,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민지는 한숨을 쉬며 언제까지 숨길 거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지은은 한국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 가족, 친구들라고 반박했다. 그 후로 지은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남자친구 없어? 라는 질문에 지금은 없어 라고 대답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는 집에서 기다리며 오늘도 숨겼어? 라고 물었고 지은은 어쩔 수 없어. 아직 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점점 잦아졌고 둘 사이에 긴장감이 쌓였다. 한편 민지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민지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나이도 차서 라고 말하자 민지는 엄마, 아직 생각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아빠가 걱정하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야지. 지은은 옆방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제대로 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저녁 식사 후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에게 민지랑 잘 지내? 룸메이트라서 편할 텐데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하며 불편함을 느꼈다. 민지의 가족이 떠난 후 민지는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가 또 결혼 이야기하네. 나 어떻게 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우리 같이 이겨내자 라고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의 대학 친구 혜원이 연락했다. 얘야, 오랜만. 모임 가자. 모임에서 친구들이 지은아, 너 요즘 연애 안 해?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필요 없어 라고 대답하다가 결국 사실. 좋아하는 사람 있어? 라고 털어놨다. 친구들이 누구? 남자? 라고 캐물었고 지은은 여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혜원이 진짜? 너 레즈비언이었어? 라고 물었고 다른 친구가 충격이네. 괜찮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감정이 그래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눈빛이 변했다. 한 친구가 부모님 알면 어떻게 하실까? 한국에서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자 지은은 알아. 그래서 고민이야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민지는 잘했어. 솔직한 게 좋아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친구들이 소문내면? 며칠 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은의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팀장이 집중 좀 해. 요즘 왜 그래? 라고 꾸짖었다.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며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게 민지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민지와 다퉜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줬어? 민지는 나도 피해자야.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 라고 소리쳤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밤을 보냈다. 화해는 다음 날 이루어졌다. 민지가 미안해. 우리 너무 서둘렀어 라고 말하자 지은은 나도 미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둘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내 과거 여자친구는 가족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어.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라고 털어놨다. 지은은 충격받아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너를 잃을까 봐 무서웠어 라고 말했다. 이 고백은 둘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더 큰 압박을 가져왔다. 지은의 부모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딸,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가 걱정돼서 왔어. 지은은 당황하며 민지를 소개했다. 룸메이트 민지예요. 부모님은 아가씨 예쁘네. 남자친구는? 라고 물었고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저녁에 부모님과 지은이 둘이서 이야기할 때 아빠가 결혼 생각은 해? 나이 차서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직 이라고 대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자예요. 아빠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은아, 착각하는 거 아니야? 치료받아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착각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아 집으로 돌아와. 서울 생활이 너를 망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한되요. 제 3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부모님은 호텔로 가버렸고 지은은 민지에게 기대에 울었다. 내 가족이 날 버릴지도 몰라. 부모님의 방문 후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아빠로부터 문자가 왔다. 집으로 와라. 이야기하자 지은은 망설이다가 거절했다. 지금은 안 돼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가 매일 전화해.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설득했다. 지은은 덤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매번 통화 후 지치곤 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민지의 오빠가 민지야,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 여자랑 산다는데? 라고 물었다. 민지는 그냥 룸메이트야 라고 거짓말했지만 오빠는 조심해. 가족 명예 걸려 라고 경고했다. 이 일로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은에게 우리 헤어질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난 돼. 같이 이겨내자 라고 붙잡았다. 회사에서 지은의 성과가 떨어지자 팀장이 상담받을래? 요즘 우울해 보이네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압박 때문에라고 생각했다. 친구 혜원이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그날 말한 거 진심이야. 도와줄게. 지은은 감사했지만 아직 혼란스러워 라고 말했다. 혜원은 젤GBT 커뮤니티 모임 가보자.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권유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여자가 가족이 날 버렸지만 지금은 행복해 라고 말하자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사회적 압박으로 관계가 깨졌어 라고 하자 불안이 커졌다. 모임 후 민지가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정말 한국에서 라고 의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의 전 남자친구 태훈이 우연히 마주쳤다. 지은아, 오랜만. 잘 지내? 태훈은 요즘 연애해 라고 물었고 지은은 등이라고 대답했다. 태훈이 누구? 소개해 라고 하자 민지가 나예요 라고 끼어들었다. 태훈은 놀라 여자. 진짜 라고 말했다. 지은은 등, 왜? 라고 대꾸했지만 태훈의 비웃는 표정이 마음에 남았다. 사회가 이렇게 볼 거야? 그 사건 후 지은은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엄마. 제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이게 제 행복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하어시했다. 아빠가 내가 실망시켰어. 더 이상 딸로 안 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아 울었고 민지가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지은은 정말 아니면 영원히 잃을까?
민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민지, 여자친구 있다는 소문 들었어. 사실? 라고 물었고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고 상사가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 생각해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나 일 그만둘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안 돼, 우리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 일로 둘은 더 가까워졌지만 희생의 무게가 느껴졌다. 지은의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혜원은 지지했지만 다른 친구가 불편해. 미안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 민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보며 민지가 여기서는 우리 그냥 커플이야 라고 말하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부모님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다. 아빠가 직접 서울로 와서 집으로 데려갈 거야.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단갈래요 라고 소리쳤고 민지가 지은 씨 가족이에요. 존중해주세요 라고 중재했다. 하지만 아빠가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딸이 라고 화를 내자 민지는 사랑이에요. 왜 이해 못하세요? 라고 반박했다. 상황은 악화됐고 지은은 가족과 대치했다. 아빠, 날 버리시겠어요? 아빠는 내가 먼저 버렸어 라고 말하며 떠났다. 가족과의 대치 후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매일 출근이 고역이었고 민지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은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자책했다. 민지는 상담소를 추천했다. 전문가 도움받자 지은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갔다. 상담사에게 제 감정이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고 상담사는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죠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민지의 상황도 나빠졌다. 오빠가 가족 모임에서 내 소문 때문에 창피했어. 그만둬 라고 말했다. 민지는 오빠, 제 3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오빠는 정말 아프시면 내 탓이야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가족을 포기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노력해보자 라고 말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회사에서 지은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승진 기회가 왔다. 하지만 상사가 개인 생활이 안정돼야 해 요즘 소문 들었어 라고 말하자 지은은 그게 제 일과 무슨 상관이라고 반발했다. 상사는 사회적 시선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하며 그럼 저 포기하세요 라고 말하고 사표를 고려했다. 민지가 참아. 우리 미래 위해 라고 말렸다. 친구 혜원이 모임을 주최했다. LGBT 지지 모임이야. 와봐. 그곳에서 지은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 사람이 가족이 결국 받아들였어. 시간 걸렸지만 라고 말하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직장 잃었어. 한국 현실이야 라고 하자 현실을 직시했다. 모임 후 지은과 민지는 우리도 싸워보자 라고 결의했다. 갑자기 민지의 전 여자친구 수연이 나타났다. 민지야, 보고 싶었어. 다시 시작할까? 수연은 과거 트라우마 잊었어? 나랑이면 안전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동요했지만 지금 지은이 있어 라고 거절했다. 수연은 그 애 때문에 가족 잃을 거야? 나처럼 라고 경고했다. 이 일로 민지는 지은에게 나 흔들렸어. 미안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해. 하지만 날 선택해줘 라고 말했다. 이 배신감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지은은 너도 날 버릴까 봐 무서워 라고 말했고 민지는 안 그래. 약속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신이 쌓였다. 부모님으로부터 최후 통첩이 왔다. 집으로 오지 않으면 상속 포기하고 연 끊어. 지은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가 민지야, 집 나와.
그 애랑 있지 마라고 말했다. 둘은 독립을 결심했다. 새 아파트를 구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지은의 승진이 무산되자 수입이 줄었고 민지도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라고 서로 격려했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한밤에 지은이 울며 포기할까? 라고 물었고 민지는 안 돼, 사랑하니까 라고 안아줬다. 사회적 사건이 터졌다. 뉴스에서 LGBT 시위가 보도됐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지은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더 위험해질까 봐 무서워 라고 말했다. 직장에서 지은의 동료가 너 레즈비언 맞아? 불편해 라고 말하자 지은은 그럼 피하세요 라고 대꾸했다. 이 일로 고립감이 커졌다. 결국 지은은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아빠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었고 지은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빠는 노력해봐. 정상으로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지게 제 정상지라고 반박했다. 대화는 끝나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 엄마가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과의 만남 후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아빠가 가끔 문자를 보냈고 건강 챙겨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사해요 라고 답하며 변화를 기대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오빠가 전마가 걱정하시네. 천천히 이해해보라고 라고 말했다. 둘은 이 작은 진전을 기뻐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민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정책 위반지라는 이유였지만 실은 소문 때문이었다. 민지는 차별이야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은은 소송하자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힘들어. 그냥 새 일 찾자라고 포기했다. 이 일로 민지는 우울해졌고 지은이 지탱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둘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다. LGBT 권익 단체에서 봉사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한 모임에서 지은이 제 이야기 공유할게요 라고 말하며 경험을 털어놨다. 청중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고 지은은 지게 제 식으로 싸우는 거야 라고 느꼈다. 민지도 나도 할게라고 참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안정됐다. 지은의 새 직장에서 개인 생활 존중하는 분위기였고 민지는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친구들도 일부 돌아왔고 혜원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상처는 남아있었다. 지은은 가끔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자문했다. 부모님과의 화해가 이뤄졌다. 크리스마스의 가족 모임에서 아빠가 민지 초대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라 정말요? 라고 물었고 아빠는 노력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모임에서 민지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엄마가 어서 와 라고 말했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오빠도 민지 씨 환영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아빠가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딸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하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어머니가 민지야 행복하니? 라고 물었고 민지는 네 라고 대답했다. 이 순간 둘은 큰 산을 넘었다고 느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뉴스에서 LGBT 법안이 논의됐고 지은과 민지는 지지 시위에 참가했다. 우리 목소리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하지만 반대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소리치자 두려움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가 포기 안 할게 라고 말하자 지은은 나도 라고 안아줬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민지가 물었고 지은은 아니? 너와 함께라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시선과 내적 갈등이 남아있었다. 이 사랑이 사회의 편견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무너질까?